야, 이 건방진 년이 감히 점장한테 내들어? 차가운 맥주가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태식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후회 안 하시죠? 김태식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2년간 괴롭혀온 이 여자가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과연 서연은 왜 재벌가 딸의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후 김태식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강남 대한백화점 본점 8층 화장품 매장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 이서연이 동료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언니. 서연아. 오늘도 일찍 왔네. 어제 야근한다고 해서 늦을 줄 알았는데. 박지연이 진열대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어제 일찍 잤어요.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사물함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점장실 문이 열리더니 김태식이 나왔습니다. 김태식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이 그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새로 들어온 립스틱 진열 내가 맡아라. 김태식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장님. 힘들 텐데 괜찮지? 김태식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고 편하게 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김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아. 내가 제일 꼼꼼하니까 VIP 고객 관리도 내가 맡아줘. 김태식이 서연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처럼 예쁘고 성격 좋은 애가 해야 고객들이 좋아해. 김태식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새로 들어온 립스틱을 하나씩 진열대에 배치했습니다. 김태식이 수시로 서연 주변을 맴돌며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좀 더 앞쪽에 놓고 저건 뒤로 빼자. 김태식이 서연의 허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움찔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 고객분이 문의하시는데요. 최유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는 내가 해. 나는 서연이와 진열 작업을 마저 해야 하니까. 김태식이 최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최유리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는 아직 신상품 설명을 잘 모르잖아. 서연이 내가 도와줘. 김태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최유리에게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할게요. 최유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로 도와야지. 서연이 최유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한편 매장 한쪽에서 한소영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장님이 서연 언니한테만 자꾸 그러시네.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떻게 해. 동료가 한소영을 말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구나.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청담동 대한그룹 회장 저택의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구나. 이동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25이야.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야. 이번 남자는 괜찮은 집안이고 인품도 좋다고 들었어. 이동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빠는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내 행복을 위한 일이야. 아빠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반항하니? 제 행복은 제가 정할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앉아. 아빠랑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싫어요. 전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서연이 거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말이 끝나지 않았어. 이동석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도 지쳤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옥상에서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시락에 손을 댔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을 나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빠도 지금쯤 괜찮으실까?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이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지현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왜요? 점장님이 너한테만 유독 그런 것 같아서 걱정돼. 박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참지는 마. 선 넘으면 바로 말하라고. 고마워요, 지연 언니. 서연이 박지연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아, 그리고 점장님이 자꾸 너만 VIP 고객 담당시키는 것도 이상해. 경력으로 치면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박지연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서툴러서 더 가르쳐 주려는 것 같아요. 서연이 김태식을 두둔했습니다. 그럴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VIP 고객을 상담하고 있을 때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아. 김태식이 서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점장님. 고객 응대 정말 잘하네. 역시 우리 서연이야. 김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최유리와 한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서연 언니한테 너무 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해. 최유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일자리라도 잃으면 어떻게 해. 한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보고만 있기는 그래. 쉿, 점장님 온다. 한소영이 최유리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김태식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수군거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유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일할 시간에 잡담은 그만하고 일해. 김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유리와 한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4시쯤 김태식이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점장실로 와봐. 서연이 긴장하며 점장실로 따라갔습니다. 김태식이 문을 닫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김태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 너처럼 예쁜 애가 혼자 있을 리 없잖아. 김태식이 서연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었나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원래 회식이 있어. 김태식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참석하는 거지. 김태식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 남자친구랑? 김태식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괜찮네. 신참이 회식 빠지면 안 되지.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은 다음에 잡고 오늘은 회식에 와. 알겠지? 김태식이 서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좋아. 오늘 회식에서는 모두 편하게 지내자. 김태식이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점장실을 나온 서연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디자. 서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지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식 가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점장님이 술 먹으면 더 이상해져. 박지연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고마워요, 언니. 서연이 박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오후 6시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식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회식은 백화점 근처 한식집에서 할 거야. 모두 다 모여야 돼. 직원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점장님. 서연이 마지막으로 매장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태식이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 좀 더 친해져 보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기자. 서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김태식의 그 시선과 미소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메고 동료들을 따라 매장을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매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백화점 근처 한식집 향미정에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식이 자리를 정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오늘은 편하게 마시자고. 서연이 동료들과 함께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태식이 소주병을 들고 직원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리야, 소영아, 많이 마셔. 오늘은 내가 쏜다. 최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장님. 서연이도 잔 내밀어. 김태식이 서연 앞에 소주를 따르려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서연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뭘 그래? 회식 자리인데 술 한 잔 정도는 해야지. 김태식이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못 마셔요. 대신 맥주 조금만 마실게요. 서연이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태식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맥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취기가 올랐습니다. 야, 지연아. 너 요즘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김태식이 박지연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있어요. 박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결혼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은 괜찮아요. 박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식이 갑자기 서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어때? 남자친구 있어? 서연이 깜짝 놀라며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아이고, 뭘 그렇게 숨겨. 같은 회사 식구인데. 김태식이 서연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서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처럼 예쁜 애가 혼자 있을 리 없는데 남자들이 줄 서 있을 거야. 김태식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유리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점장님, 안주 더 시킬까요? 안주는 나중에. 지금은 서연이 얘기가 더 재밌어. 김태식이 최유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 한수민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김태식이 더욱 취해서 서연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김태식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점장님, 그만해 주세요. 뭘 그래? 칭찬하는 건데. 김태식이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만두세요. 서연이 김태식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김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이 김태식을 말리려 했습니다. 점장님, 그만하시죠. 서연이가 싫어하잖아요. 너는 끼어들지 마. 내가 서연이랑 얘기하는 거야. 김태식이 박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점장님께서 먼저 부적절하게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뭐? 부적절하다고? 김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선배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김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한수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점장님이 선을 넘으신 거예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 선을 넘었다고? 김태식이 분노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서연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맥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방진 년이. 김태식이 맥주잔을 서연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점장님, 안 돼요. 박지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서연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회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맥주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맥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미쳤나? 한수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유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한소영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점장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박지연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야?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김태식이 아직도 술에 취해 버텼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맥주가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김태식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지연이 급히 냅킨을 가져와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언니. 서연이 박지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완전 미친 것 같아. 직장 상사가 저래도 되는 거야? 너무 심하네. 한수민이 촬영을 마치고 SNS 앱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백화점 점장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연이 냅킨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내가 같이 갈게. 박지연이 서연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요. 혼자 갈게요. 서연이 박지연을 말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연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옷도 맥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시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먹던 거나 마저 먹어. 최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장님, 너무 심하셨어요. 뭐가 심해? 좀 친근하게 지내려고 한 건데 얘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거야. 김태식이 변명했습니다. 한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맥주를 머리에 붓는 건, 야, 너희들까지 서연이 편들 거야? 김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박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편을 든다고 할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잖아요. 뭐, 너까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김태식이 박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리고 옷의 얼룩을 최대한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박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볼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김태식이 서연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어디가? 회식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겠습니다. 서연이 김태식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가면 어떻게 해?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수민이 이미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갑질 해시태그 직장 내 괴롭힘 해시태그 백화점을 달았습니다. 박지연이 서연을 배웅하려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언니는 있어요. 저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서연이 박지연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요. 서연이 박지연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식당을 나가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정말 불쌍하네. 저런 상사 밑에서 어떻게 일해. 김태식이 그 소리를 들으며 불편해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김태식이 다른 손님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한수민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벌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미친놈이네. 저 여자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백화점인지 알려줘. 서연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맥주 냄새가 계속 코에 맴돌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옷에 맥주 자국이 남아 있어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혼자 서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이 침대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지만 굴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수민의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댓글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서연이 백화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전화해. 뉴스 봤어. 정말 화난다. 서연이 당황하며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어제 회식 영상이 조회수 5만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서연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끄려다가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불쌍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성희롱이네. 저런 놈이 관리자라니. 대한백화점 이거 진짜야? 직원들 저렇게 대해? 오전 9시 서연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이 점장실에서 나와 서연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무색하게 태어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어제 일은 다 잊고 열심히 일해야지. 김태식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을 잊으라고요? 그래, 별일 아니었잖아. 회식 자리에서 좀 장난친 거고. 김태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점장님, 그래도 어제는 좀 심했어요. 야, 너까지 뭐라고 그래? 일이나 해. 김태식이 최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매장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대한백화점 본사 인사팀에서 나온 박민호 부장입니다. 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식이 깜짝 놀라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 부장님, 갑자기 오시다니. 어제 있었던 일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박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본사에서 제대로 조사해 준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점장님, 따로 얘기 좀 할까요? 박민호가 김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김태식이 당황하며 박민호를 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점장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장님, 어제 일이 SNS에 퍼져서 난리가 났어요. 박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요. 김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계속 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태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김태식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먼저 사표를 내면 돼요. 그럼 피해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박민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사표를 낸다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이미지도 지킬 수 있고. 박민호가 김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순순히 그럴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 대신 점장님도 좀 협조해 주셔야 해요. 박민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점장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뭔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지? 조사하시는 거 아닐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본사에서 왔으니까 제대로 해결해 주실 거야. 박지현이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30분 후 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나오며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관련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부터 시작할까요?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박민호를 따라 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장실에는 김태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박민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서연이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박민호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부터 맥주를 부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점장님이 먼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박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호가 김태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점장님 말씀은 어떠세요? 김태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근하게 지내려고 한 건데 서연 씨가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희롱이었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그런데 서연 씨. 네. 서연이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SNS에 퍼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졌어요. 박민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박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치요?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서연 씨가 자진해서 사표를 내주시면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박민호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라고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서연 씨도 말이에요. 박민호가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왜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사표를 내야 해요? 서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황이 복잡해져서요. 박민호가 서연을 달랬습니다. 김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점장님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이 배신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김태식이 가짜 연민을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더 구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서연 씨가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수도 있어요. 징계위원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도 있고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민호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답변 주시면 돼요. 박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점장실을 나와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20만을 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백화점 갑질 논란 확산, 직장 내 성희롱 고발 영상 화제. 서연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커져버렸습니다. 박민호가 김태식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까지 서연이가 사표 쓰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최유리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이 일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이야?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매장 전체를 문제 삼을까봐 걱정돼요. 최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소영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소영이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동료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지현만이 서연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서연이가 당한 일인데. 언니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줘요. 최유리가 박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박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요. 박민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면담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박민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더 커지면 서연 씨만 손해예요. 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서연 씨 신상도 다 공개될 거예요. 박민호가 협박했습니다.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표 내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그래야 해요? 서연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요. 박민호가 서연의 등 뒤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신성그룹 본사에서 박민호가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박민호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대한그룹에 타격을 가하자. 최진우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아침 8시 서연이 평상시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표를 쓸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백화점으로 걸어가던 중 정문 앞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중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연 양인가요?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멈춰섰습니다. 네,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이서연 양이 맞으신지요? 정미숙이 더욱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 정미숙 실장입니다. 정미숙이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년 만에 아버지 쪽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따님을 몇 년째 찾고 계셨어요. 최근에서야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미숙이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정미숙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와서? 서연이 복잡한 심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따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아세요? 회장님께서 따님 안부를 계속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혼자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용한 곳으로 가실까요? 서연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죠. 두 사람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정미숙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죠? 따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정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사시면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것도 다 아세요. 아버지께서 왜 지금까지? 서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억지로 모셔올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정미숙이 이동석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로 압박했던 것을 가장 후회하고 계세요. 정미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미숙이 서연의 현재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조연우라는 분을 통해 따님 근황을 계속 파악하고 계셨어요. 정미숙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혹시 따님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들도 어제 조현우 씨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고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버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따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정미숙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억지로 모셔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미숙이 이동석의 뜻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서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을 굽혀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텨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저한테 사표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서연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박민호라는 사람이요? 정미숙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아세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사람이 좀 수상해요. 정미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수상하다고요? 신성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성그룹이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경쟁사예요. 오랫동안 대한그룹을 견제해왔죠. 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번 일이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서연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더욱 걱정하고 계신 거고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회장님과 만나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와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정미숙이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오늘은 회장님과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정미숙이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서연이 고민했습니다. 2년 만에 아버지와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정미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어요. 서연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정미숙이 서연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괜찮을까요? 서연이 아직도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미숙이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정미숙의 차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으로 가는 길에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 실장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서연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무슨요? 오히려 회장님께서 따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세요. 정미숙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날 일을 정말 후회하고 계셔요. 따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정미숙의 말을 들으니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분 후 청담동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집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정문을 지나 현관 앞에 서자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정미숙이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서연이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정미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이동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2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동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아빠.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동석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부녀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숙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침내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이동석이 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청담동 회장 저택의 거실에서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동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걱정하셨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이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실 아빠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미숙이 차를 가져오며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야죠. 맞아. 그 김태식이란 놈과 박민호는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이동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숨지 않을래요. 무슨 뜻이야? 이동석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동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정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언론에서 더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서연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동석이 딸의 굳은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서연이 기뻐하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딸을 괴롭힌 놈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때야. 이동석이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동석이 즉시 보안팀장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지금 당장 오너 회의실로 와. 네,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김철수가 도착했습니다. 이동석이 김태식과 박민호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식의 과거 비리부터 박민호의 신원까지 모든 걸 파헤쳐.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과를 원한다. 이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이동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가자. 네, 아빠. 준비됐어요.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이동석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 대한백화점 본점에 이동석 회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층 화장품 매장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태식이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정리해. 회장님이 오신다. 박지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갔지? 아직 안 왔는데. 그러게. 어제부터 연락도 안 받고. 최유리가 대답했습니다. 박민호가 김태식에게 속삭였습니다. 점장님, 서연이가 사표 냈죠?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김태식이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박민호가 조급해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동석이 나타났습니다. 정미숙과 보안팀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아. 이동석이 간단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민호도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박민호 부장입니다. 이동석이 박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 박 부장. 네, 회장님. 박민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동석이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김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사소한 오해? 이동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정미숙과 함께 서연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식과 박민호가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왜 늦었어? 박지현이 서연을 부르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의 옆에 회장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석이 딸의 손을 잡고 직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이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 이서연입니다. 이동석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매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박민호도 당황했습니다. 박지현이 입을 벌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회장님 딸? 최유리와 한소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식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이동석이 김태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면 괜찮다는 거야?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태식이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점장님,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태식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동석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김태식 점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김태식이 애원했지만 이동석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없어. 당장 나가. 보안팀원들이 김태식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박민호 차례였습니다. 이동석이 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네, 회장님. 박민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성그룹에서 보낸 스파이 맞지? 이동석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 이동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민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보안팀원들이 둘러쌌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인계한다. 이동석이 명령했습니다. 박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매장이 조용해지자 이동석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아니,
따님이 정말 대단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동석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도 잘 챙기고 박지연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언니, 어제 심한 말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너도 힘든 입장이었잖아. 서연이 최유리를 용서했습니다. 한소영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언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다들 괜찮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서연이 동료들을 포용했습니다. 이동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아빠 덕분이에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서연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서연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직원들의 인사에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동석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서연을 매장 관리팀장으로 임명한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연이 감격해하며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동석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석과 서연은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맙다고 하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동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함께 더 좋은 회사 만들어보자. 이동석이 딸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의 신분 공개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는 벌써 재벌가 딸의 복수극이라는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에서 최진우가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 최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연과 이동석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녀의 화해와 정의의 승리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강남구 신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최진우가 뉴스를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대한그룹 주가 상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젠장할. 최진우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마케팅 팀장 김 과장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최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케팅 팀장 김현수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그룹을 박살낼 거야. 최진우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여론 조작부터 시작하자. 그 이서연이라는 년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걸 갚아줄 때야. 최진우의 눈에 아기가 번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재벌가 딸이 서민 흉내냈다고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 최진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와 온라인 업체들에 연락하겠습니다. 김현수가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동석이 딸한테 정략 결혼 강요한 거 기억하지? 네, 그 일 때문에 집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써먹어. 딸을 결혼 도구로 이용하려던 냉혹한 아버지 이미지로 만들어. 최진우가 악랄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이동석과 서연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일에 푹 빠졌네. 이동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직원들 마음도 더 잘 알게 됐고, 그렇구나. 그런 경험이 내게 큰 자산이 될 거야. 이동석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정미숙이 급히 들어와 TV를 켰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이동석 회장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화면에는 서연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습과 함께 재벌가 딸의 서민 체험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의 멘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 아니라 일종의 쇼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석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빠, 진정해요. 서연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더욱 자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거 이동석 회장이 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정미숙,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서 해명 보도자료 내라고 해. 이동석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정미숙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기자들과 지인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금방 정리될 거야. 이동석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대한그룹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대유통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이동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상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미숙이 계속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게 쟤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탓이 아니야. 이동석이 딸을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대한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영우 이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곧 진정될 거야. 이동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준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좋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는 대한그룹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명수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동석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김영우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따님을 당분간 회사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건 안 돼. 이동석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박성준 이사가 압박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사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들, 저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죄송해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따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는. 김영우 이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떻게요? 이명수 이사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동석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서연아,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제가 할 일이에요. 서연이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뉴스에서 더욱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동석 회장이 딸을 이용해 서민적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뉴스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온라인 댓글들도 악성이었습니다. 역시 재벌들이야. 뭘 해도 쇼지. 아버지도 딸도 똑같네. 다 연기였어. 진짜 속았다.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않을까? 이동석이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저녁 6시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일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미지 메이킹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숙이 분노하며 TV를 껐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뉴스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서연이 억울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동석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최진우 그 자식이군. 신성그룹 최진우요? 정미숙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놈이야. 예전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어. 이동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백화점에서 나올게요. 왜? 이동석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회사만 피해봐요. 서연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가 포기하면 저들 뜻대로 되는 거야. 이동석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동석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대한그룹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신성그룹 본사에서 최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펼쳐질 거야. 최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저택에서 서연은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주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서연이 자신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이동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아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동석이 방으로 들어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네, 많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동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 이동석이 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최진우의 본격적인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청담동 회장 저택 서재에서 서연과 정미숙이 박민호의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IT 보안팀에서 복구한 데이터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따님, 이것 좀 보세요. 정미숙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서연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박민호가 신성그룹 김현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에요.
정미숙이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내부 정보 수집 완료. 이서연 신분 확인됨. 갑질 사건 최대한 키워서 회사 이미지 실추시킬 예정. 서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일이었구나. 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정미숙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진우 회장 지시사항 대한그룹 완전 몰락시킬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하죠? 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이동석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동석이 화면을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이런 치밀한 자식들이.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겠어. 어떤 계획이요? 정미숙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더 큰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이동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에서 IT보안팀장 이재현이 긴급 보고를 위해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뭘 찾았어? 이동석이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회사를 공격한 모든 악성 댓글과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했어요. 이재현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어때? 90% 이상이 신성그룹 계열사에서 나온 거예요. IP 주소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이재현이 자신있게 보고했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해킹 시도 기록도 있어요. 이재현이 추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동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미숙이 물었습니다. 일단 최진우를 더 큰 함정에 빠뜨려야겠어. 이동석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자.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거야. 이동석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최진우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미숙이 이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저놈이 승리에 취해서 더 큰 실수를 할 거야. 이동석이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계획대로 언론에 정보가 흘러나갔습니다. 한 경제지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한그룹 내부에서 부녀 갈등 재점화. 이서연 아버지 경영 방식에 반발. 신성그룹 본사에서 최진우가 이 뉴스를 보며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군. 김현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번엔 아예 대한그룹을 무너뜨려 버리자. 최진우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공매도부터 시작하고 더 많은 거래처들을 회유해.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해커들한테도 연락해서 대한그룹 시스템을 마비시켜 최진우가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가 대한그룹 측에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이동석이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만 모아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극비사항입니다. 이동석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영우 이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동석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신성그룹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누구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이명수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동석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이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원고를 검토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떨려요.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해요. 정미숙이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이동석이 들어와서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용기내. 네, 아빠. 이제 정말 끝낼 거예요. 서연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8시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서연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이동석 회장의 딸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민호와 신성그룹의 메시지 내용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신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한 증거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악성 댓글과 기사들이 조작된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연이 해킹 시도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신성그룹에서 우리 회사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회장 뒤편에서 이동석이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신성그룹의 음모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였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찰에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일제히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신성그룹 조직적 기업 테러 의혹. 대한그룹 공격 배후의 신성그룹. 신성그룹 본사에서 최진우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젠장. 김현수가 당황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어? 최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서 지금 수색 중이에요. 김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완전히 당했군. 그 순간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진우 씨, 기업 기밀 유출과 시스템 해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최진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최진우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긴급 체포, 조직적 기업 테러 혐의 확인, 대한그룹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사과하며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담동 저택에서 이동석과 서연이 뉴스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이동석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동석이 딸을 격찬했습니다. 정미숙이 들어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정말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계세요. 정미숙이 계속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동석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빠. 앞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연이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의가 승리했어. 이동석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신성그룹 해체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기업 테러의 종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연과 이동석은 마침내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거짓과 악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서연이 아버지에게 확인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이동석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꼭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대한백화점 본점 8층 화장품 매장에서 서연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고객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지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객 불만이나 직원 고충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요. 서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유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매월 직원 만족도 조사도 할 거예요. 서연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것.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이동석의 회장실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우리 회사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대. 이동석이 기뻐하며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요? 와. 서연이 신문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만든 시스템들이 인정받은 거야. 이동석이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미숙이 들어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님, 인사혁신 본부장으로 승진 발표가 났어요. 상무이사로 임명되셨어요. 정미숙이 축하했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이동석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김태식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 씨,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김태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징역 4년 확정입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절망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민호는 다른 교도소에서 더 긴 형량을 받았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진우는 각종 경제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성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서연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소아과 앞을 지나가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주사 하나도 안 아파. 서연이 돌아보니 백의를 입은 남자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깜짝 놀라며 불렀습니다. 김민준이 돌아보더니 서연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오랜만이다. 우와, 의사 된 거 축하해.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많이 유명해졌더라.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 좀 시끄럽게 유명해진 것 같아. 서연이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멋있었어. 용기 있게 맞서는 모습이. 김민준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언제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언제든지 연락해. 김민준이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과 김민준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저택에서 이동석이 김민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준군, 우리 서연이와 잘 지내고 있지? 이동석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서연이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김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번에는 내가 절대 간섭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동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김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이동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괴롭히지 마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회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김민준이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2년 후 대한그룹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만족도 1위, 사회공헌 우수기업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서연과 김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규모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를 부탁합니다. 이동석이 김민준에게 딸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다짐했습니다. 우리 서연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이동석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지연을 비롯한 백화점 동료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최유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리야. 서연이 동료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소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결혼 후 1년 서연과 김민준은 직장 내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갑질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서연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직장 내 모든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준이 의료 상담을 담당하고 서연이 전체 운영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1년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동석이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동석이 딸의 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아빠. 5개월 됐어요. 서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이동석이 사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되어서. 김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서연은 재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여러 기업들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서연이 아버지와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동석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죠? 서연이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아니야. 너의 선택이 옳았어. 덕분에 더 성숙해졌잖아. 이동석이 딸을 칭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서연이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우리 손자도 엄마를 닮아서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이동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동석이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연이 어때?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이정현. 멋진 이름이야. 이동석이 손자의 이름을 불러보며 웃었습니다. 정연아, 할아버지야. 이동석이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얘도 할아버지를 좋아하나 봐.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걸 아는 거야. 서연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정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서연은 재단 활동을 계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대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동석이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왜요? 정연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용감하게 맞섰거든. 이동석이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와, 엄마가 영웅이네요. 정연이가 서연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연이도 커서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서연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나쁜 사람들한테 맞설 거예요. 정연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벌써 정의감이 넘치네. 아빠 엄마를 닮은 거죠. 서연이 남편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이동석이 손자를 어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할아버지가 회사 구경시켜줄까? 와, 좋아요. 정연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3대가 함께 걷는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연처럼 부당한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계를 위해, 때로는 더 큰 꿈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반전의 순간이 올 거예요. 서연이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식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